건더에 도착하자마자 짐만 풀고 바로 선착장으로 나왔어요. 홍디엠 수산시장하고 까이랑 수산시장하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예약을 했어요. 선착장에서 와서 했는데 저번에 갔을 때는 50만 동에 갔는데 이번에는 깎아 가지고 35만 동에 했습니다. 그리고 홍디엠 수산시장이 사이즈가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아마 계속 스몰 하는데 제대로 열릴지 안 열릴지는 뭐 내일 막상 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죠. 뭐 어쨌든 35만 동에 지금 예약을 해놨고 내일 5시에 만나서 다시 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뭐 작게라도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어떤 분위기인지 좀 영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뭔가 좀 좋은 모습이 보여지길 좀 바라봅니다. 저도 스케줄을 바꿔갖고 지금 왔다 갔다 막 4일 있을 거 이틀 있다가 갔다 오고 다시 오고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배 예약하고 쌀국수를 먹으러 왔어요. 여기 앞에 있는 친구는 내일 저 배 태워줄 친구예요. 13살이래요 13살 벌써 직업전선에 뛰어들었나 봅니다. 같이 밥 먹고 있습니다. 내일 같이 보트를 잘 타고 와야죠. 지금 시간은 4시 20분이고요 첫 번째 수상시장을 허탕을 쳐서 지금 두 번째 다시 길을 나서고 있습니다. 4시 20분에 지금 숙소에서 나와가지고 선착장까지 지금 가는 길이에요. 약 5시간 보트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돼서 레드불 하나 먹고 좀 스태미너와 텐션을 좀 올려야겠습니다. 이제 새벽 5시인데 야 여기서 이렇게 기다려도 되나 어디 사기 먹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했었는데 그럴 걱정할 틈이 없습니다. 바이. 어제 계약할 때 제 배를 몰다고 했던 13살짜리 중딩 소녀는 결국은 배를 몰지 않습니다. 배를 몰기 좀 너무 어리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이상하다고는 생각했는데 소녀를 만나기는 만났는데 뭐 같은 가족인 건지 어쨌든 뭐 베테랑이 가니 좀 더 안전하겠죠. 이제 출발합니다. 지금 이제 이곳이 까이랑 수상시장인데 아직 좀 어두컴컴하고 해가 덜 떠가지고 그리고 뭔가 배들이 많지 않아요. 뭐 이렇게 활발하게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어쨌든 저는 원래 예상 루트가 이 시간에 이런 거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홍디엠 수산시장 좀 더 그 로컬 수산시장인 작은 배들로 해서 현지인들이 거래하는 그 홍디엠부터 갔다가 날이 조금 밝은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다시 까이랑을 좀 들려볼 예정이에요. 어차피 이 길을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간단히 둘러보고 스쳐서 지나가고 다시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충 보니 확실한 건 지난들보다 배가 많아졌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초입에는 조금 썰렁했었는데 지나갈수록 확연히 눈에 띄게 배들이 많아졌습니다. 저번 주보다는. 그래서 조금 기대감이 생기긴 했네요. 이따 돌아올 때는 좀 더 나은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조금 더 생겼습니다. 까이랑 시장도 그냥 막 24시간 막 여는 게 아니라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 시간이 있는데, 저처럼 혼자 자유롭게 배를 전세내서 가지 않는 이상 이 부두에서 기존 상품을 사는 사람들은 여길 거친 다음에 어디 수로를 가고 라이스 페이퍼를 만드는 데 가고, 그 다음에 무슨 파인애플 농장 같은 데 가고 밥 먹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때쯤이면 이제 시장이 한꺼풀 파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중간할 때 지나갔다가 어중간할 때 돌아오는 그런 투어가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이 그룹 투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그렇게 진행하는 수밖에 없고, 저처럼 이제 혼자 와서 개인적으로 흥정을 하실 분들은 그 시간을 잘 조절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다른 투어 일정은 다 뺐어요. 그냥 다이렉트로 배를 섭외를 해가지고 그냥 뽕디엔 수산시장과 까이랑 수산시장만 가는 걸로 그렇게 흥정을 받습니다. 지금 35만 동이. 저쪽에 이제 벌겋게 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거의 끄트머리인데, 일반 투어 관광객들은 여기까지 오면 저 이제 반짝반짝 거리는 데가 식당이거든요. 이제 저 식당에서 밥 먹고 끝이에요. 까이랑 보는 게. 자, 이제 까이랑 수산시장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지나쳐 가면 까이랑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던터 선착장에서 1시간 정도 달려왔을 때쯤 이제 까이랑에 나오는 거고, 이 퐁디엔 수산시장은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또 거의 1시간을 더 가야 됩니다. 드디어 서서히 해가 떠오릅니다. 이제 퐁디엔 수산시장에 도착했는데, 이게 옛날 같지 않네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이거는 정말 굳이 2시간을 들여서 올 필요가 있나 할 정도로 규모가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현지인들 수상시장이 아니라 거의 뭐 관광객들 상대로 좀 식사 뭐 하는 그런 배들이 좀 있고, 뭐 현지인들이 거래하는 배들도 좀 있는데 많지는 않네요. 뭐 수박하고 지금 토마토 이런 것들이 조금 보입니다. 근데 진짜 관광객들 배 아니고 거래하는 배는 한 15척 내외? 그 정도가 전부예요. 두 시간을 넘게 달려온 것 치고는 조금 허무한 모습입니다.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홍대엔 수산시장이 규모가 줄기는 줄었어요. 뭐 한 40-50척 정도가 해서 충분히 어떤 특색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산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완전히 얼마 없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해도 되는 게 바로 옆이 도로예요. 굳이 배를 끌고 와가지고 막 2시간을 거슬러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거래를 할 이유가 있나 싶죠. 도로로 오면 30분도 안 걸릴 거리인데,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도로가 없을 때는 이 수산가옥에 사는 사람들이 배를 끌고 나와가지고 샘플품들이나 뭐 식료품들이나 구매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저게 굳이 필요하지 않은 세상이 된 거죠. 아마 앞으로는 보기 힘들 거예요. 전 이제 다시 왔던 길을 거슬러 내려가면서 이제 까이랑 수상시장을 좀 한번 더 보고 그러고 가도록 할게요. 다시 까이랑 수상시장에 왔습니다. 날이 밝았고 아직 초입이라 뭐 이럴듯한 모습은 잘 안 보이는데, 천천히 한번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뭐 날이 밝았는데 끊임없이 배들이 들어옵니다.
지금이 8시 반. 여기 뱃머리에 보면 수박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거든요. 저 뱃머리 쪽에 뭘 매달아 놓은 게 그거를 판매하는 배라는 표시입니다. 수박이 달려 있으면 수박을 파는 거고, 바나나가 달려 있으면 바나나 판다 나는, 그 다음에 뭐 파인애플이 달려 있으면 나는 파인애플을 판다, 어떤 이런 표시예요. 오늘은 수박이 많습니다. 여기저기 다 수박이.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은 썰렁한 분위기예요. 요 배는 토마토가 매달려 있네요. 관광객들을 태운 배는 꾸준히 들어오는데 시장이 어떤 만족도를 채워주는 모습은 아니라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이제 저는 오늘 퐁디에 까이랑 수상시장을 모두 봤고, 이제 배를 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2번의 시도 만에 보긴 봤어요. 제가 일정을 수정해 가면서까지 한 번 더 왔는데 뭐 찜찜함은 해소는 했습니다. 찜찜함을 해소는 했는데 만족감이 막 들지는 않는 또 다른 찜찜함이 생긴 그런 마무리가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요 뒤에 그 선착장 앞쪽에서 보트 타라고 이렇게 호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그쪽에서 이제 다이렉트로 내가 계약을 하든가, 아니면은 선착장 앞에 그냥 정식 아무튼가 이렇게 계약하는 데가 있거든요. 뭐 두당 뭐 30만 동의 코스 이렇게 돼 있는데, 혼자나 아니면 둘이 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면 주변에서 이제 계속 뭐 보트 타겠냐고 하는데, 그때 흥정을 잘 하셔야 돼요. 보통 뭐 두당 30에서 뭐 퐁디엔까지 가는 거는 50까지도 부르기도 하는데, 저도 처음에 갈 때는 50에 했어요. 근데 두 번째 갔을 때는 35에 갔거든요. 근데 이게 중간에서 마진을 엄청 남기는 시스템이에요. 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또 배 있는 사람한테 또 넘겨주면서 자기가 뭐 10만 동이든 20만 동이든 먹고, 또 배 타는 사람이 어느 정도 먹고, 뭐 이런 시스템이에요.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여기 할머니한테 했는데, 배를 태워주기로 한 사람하고 조인을 시켜줬는데 결국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 배를 태웠고, 그러면서 이제 계약하면서 커미션을 먹었고, 그 다른 사람 배에 타자마자 돈을 달라고 그래서 제가 25만 동을 줬거든요. 계약금 10만 동 줬고, 이 사람이 또 다른 배에 또 태우는 거예요. 데려가서 작은 배에다가. 그러면서 자기가 또 이만큼 돈을 먹고, 정작 배 태워주는 사람한테는 돈 요만큼 주고, 뭐 요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날 50, 둘째 날 지금 두 번째 같아 35 냈는데, 아마 정가는 20만 동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뭐 그거는 제 생각인 거고, 알아서 요령껏 깎는 게 아무튼간 기술입니다. 50만 동, 60만 동, 70만 동 많이 낼수록 뭐 중간에 남들이 많이 먹는 거니까 요령껏 저렴하게 계약을 하고 안전하게 갔다 오시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면, 지금 1월인데 그냥 반팔 입고 나와도 봄 날씨예요. 뭐 해가 뜨면은 초여름 날씨까지도 올라가고. 근데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슬슬 추워져요. 처음엔 선선하다가 이 바람을 계속 맞으면서 몸에 착착 감기면서 체온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면 점점 추워집니다. 이런 겉옷 하나 정도는 챙기는 게 좋습니다. 해가 떠서 내려올 땐 춥진 않은데 이제 해를 받고 내려오거든요. 그때 또 햇빛을 좀 가리고, 이렇게 해서 갔다 오시면 가장 편하고 안전하게 저렴하게 갔다 오실 수 있는 방법이지 싶습니다. 자, 그럼 제가 두 번의 도전 끝에 뽕디엔 까이랑 수산시장 보트 투어를 모두 마쳤습니다.